이거 소송도 가고요, 심사 재심사 가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가면 사람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치료까지도 집중하는 해야 되는데 그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2학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교시입니다 3교시는 Q&A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무를 노무사님께서 진행을 해보시다가 요거는 궁금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공통된 질문을 갖고 계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산재 승인 되고 나서 네. 뭐 암이 다시 전이되거나 혹은 완치된 이후에 재발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특히 이제 서남 같은 경우는 림프절을 따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암이 발생하면 림프절을 타고 이제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재 승인 받았으면 아직 치료 중에 있잖아요. 그럼 추가 상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한테 이 암 전이된 것도 결국 폐암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 추가 상병 소견서를 작성을 받아서 추가 상병 신청을 하시면 이 치료 받는 거에 대한 요양급여, 그다음에 이 치료를 통해서 수반되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기타 등등의 급여를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이된 거고,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완치 판정 받았는데 이게 재발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재요양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재요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승인받았던 신청상병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된 경우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재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청해서 산재 승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다행인 건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었잖아요, 최초 승인받을 땐. 근데 여기에는 그런 절차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요양이 승인된 상태고요. 네네. 승인이 된 기간보다 치료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요것도 질문을 참 많이 주시는데 이거 병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병원의 원무과에 있는 산재 담당자들께서 산재 승인 기간이 있으면 3개월 단위로 요양기간을 신청하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직업성 암은 기본적으로 승인 요양 신청 승인 치료 기간은 1년 단위라고 보셔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있거든요. 그걸 진료계획서라고 합니다. 그 진료계획서에 주치의가 이미 승인된 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연장된 치료 기간은 3개월? 아니에요. 1년으로 길게 해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한테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해서 진료계획서를 승인하면 그 기간이 더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 아까 요양급여 소견서가 똑같습니다. 진료계획서는 취업치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료계획서에 취업치료 가능이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휴업급여 잘 받다가 갑자기 통원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소송도 가고요, 심사 재심사 가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가면 사람 진짜 진절머리 납니다. 치료까지도 집중하는 해야 되는데 그거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폐암 승인된 후에 네. 폐암을 원인으로 해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또 어떻게? 최악의 경우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암 걸리셨다가 뇌로 전이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신 케이스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산재 승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족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의 원인을 기재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원인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미 산재 승인받은 폐암이 기재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유족급여 신청을 해서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족급여하고 아까 놓치면 안 되는 급여가 또 뭐 있죠? 장례비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청구해서 모두 다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제 아는 분이 배우자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네네. 사인이 나중에 보니 폐암이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전에 폐암으로 산재 신청하신 적은 없다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사건 의뢰가 오면 검토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소멸시효를 검토를 했습니다.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발생한 날, 그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사망한 날을 확인하시고요, 사망한 날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사망의 원인인 사망진단서를 확인을 하고요, 폐암 진단시가 또 언제인지 확인해서 유족급여 청구를 하고요, 동시에 폐암으로 진단받고 나서 또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니까 폐암으로 치료받았던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도 같이 청구해야 돼요. 그거를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폐암으로 걸렸다 돌아가셨지만 산재 신청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 전화를 주신다면 첫 번째는 소멸시효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폐암 진단일까지 확인하셔서 소멸시효 안에 들어온다면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직업성 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 참여해주신 노무사님도 바쁘신데 감사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무사 2학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